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전 의원,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최근에 100억 원에 팔았다, 매각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은 매각 이유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가와 서울시 등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사업가에게 매각된 DJ 사저를 김대중 재단과 공동으로 매입해서 기능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 그리고 또 1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홍걸이 매각한 DJ 사저를 국비와 서울시비 그리고 필요하면 마포 구비를 보태서 매입해서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서 문화유산화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홍걸은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고, 그래서 DJ 사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가 최보식의 언론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김홍걸이 DJ 사저를 매각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김홍걸은 모친인 고 이희호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8억 원 가량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분쟁을 벌이면서까지 본인 앞으로 돌렸습니다. 17억 원의 상속세에 대해서 김홍걸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 중 3억 원을 17억 원의 상속세 일부로 납부했고, 남은 평화상금 5억 원은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8억 원 모두를 상속세 납부 용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김홍걸은 그 남은 5억 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김홍걸은 지난해 7월 선친,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봤고, 또 2023년 2월부터 1억 1천만 원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5억 원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는 소리인데, 이 돈을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했다가 결국은 다 손실을 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 전 의원한테 좀 배워서 하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김남국이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극을 받아서 코인에 덤벼들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김홍걸은 코인 투자를 했다가 말아먹고 아버지의 사저를 팔았다는 것인데, 정청래는 국비와 서울시비 그리고 마포 구비까지 들여서 해결해주자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이 정말 자기들 주머니 속의 삼짓돈이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 도와주고 싶으면 민주당 당사를 팔아서 도와주든가, 아니면 정청래 사비를 틀어서 도와주면 될 일입니다. 하기야 민주당 당사는 지금 어차피 지금 국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 지난 대선에서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434억 원을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를 그대로 통째로 반납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런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청래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장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법사위 청문회를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홍걸은 평생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일자리라고 한다면 지난 4년간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김홍걸은 김대중 정권 시절 36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재산 신고 금액이 57억 원이었는데 이번 22대 총선 예비 후보 때는 67억 원을 신고해서 10억 원이나 부풀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 이후 부동산 투기와 재산 누락 의혹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당시
부인인 임모 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난 5월이죠. 5월 기준 국회의원을 물러나면서 마지막 재산 공개 때는 분양금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 7천만 원으로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김원걸은 또 국회의원 당시에도 신고했던 세 주택 가운데 주택 3주택 가운데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해서 2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알고 보니 처분 방법이 차남에게 정려했던 것으로 밝혀져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원걸이 만약에 진심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강남 아파트 한 채만 해결하면 처분하면 충분히 상속세를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자산가이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을 투자해서 대박이 터지면 내가 차지하고 쪽박을 치면 선친 사제를 팔아서 충당하겠다.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원걸의 DJ 사저 매각에는 그 자체에도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저를 매입한 3명이 같은 주소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이도 지금 2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DJ 사저를 세금으로 매입해서 공공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정청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원걸의 코인 투자설을 거론하면서 코인 투자로 돈을 날리고 17억 원 정도 되는 상속세를 못 내서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구심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의 젊은 세 사람이 과연 무슨 돈이 있어서 100억 원대의 사저를 매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20대 3명이 DJ 사저를 담보로 하여 9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90억 원을 김원걸에게 직접 넘겼는지 아니면 김원걸이 90억 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이들이 은행 부채를 안고 사저를 매입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들에게 90억 원의 부채가 생겨서 김원걸이 명의를 넘긴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또 기존에 김원걸이 만약에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20대로 알려진 3명의 구매자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실제 100억 원에 넘긴 것인지 또 이 집이 과연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김원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저를 넘기고 100억 원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다시 나라가 100억 원을 투입해서 되사준다는 것은 빚 갚고 코인 투자에 날린 돈을 나라에서 갚아준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얘기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울러 고양시가 2020년 25억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비용 29억 원을 들여서 기념관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일산 동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산 동구에 있는 DJ 사저는 원래 DJ가 1995년 말부터 98년 1월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살았던 주택인데 소유자는 미국에 있는 무기거래업자 조풍은 씨였습니다. 조풍은 씨가 2014년 10월 7일 사망한 뒤에 가족들이 상속받지 않고 있다가 2019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로 추정되는 조덕희 씨가 상속받아서 2020년 2월 28일 고양시로 넘겼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부분도 참 석연치 않다면서 자금을 추적해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원걸의 코인 투자설이 나오면서 세금을 투입해서 DJ 사저를 다시 사들이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나 정청래는 입이 쑥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